자, 3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인간과 환경을 이해하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 살펴본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기에 대한 개념 봤습니다. 그럼 환경위생에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생활 환경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자, 그 환경위생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 모두가 식품인데 아플 때 먹는 약은 제외하겠다. 그러면은 약을 제외한 음식물은 식품이고 나머지 식품, 식재료부터 조리하고 우리 생활 주변 환경까지가 다 지금 얘기하는 환경위생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위생, 그 다음 식품위생, 상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보전, 소독, 주택위생 등 이 모든 전반을 우리가 식품위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변 환경을 다 우리가 환경위생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자, 여기에 환경위생에는 자연 환경도 있겠고 우리 인공적으로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환경의 오염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광 오염, 빛을 너무 우리가 빛을 많이 여러 종류의 빛을 만들어 쓰잖아요. 이때 빛에 의한 하나의 오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음, 진동, 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기에 대한 개념. 자, 공기 보셨습니다.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공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루 필요한 공기량이 13kL이다. 리터에 라지 L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킬로리터, 킬로는 스몰 k입니다. 13kL 공기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하루 약 한 2.5kg, 물은 약 한 2리터 정도 필요로 합니다. 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은 한 5일 정도 안 먹어도 생명 유지 되더라. 음식은 한 1개월 정도 먹지 않아도 되더라. 공기는 5분 정도는 숨을 참을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은 일반적인 사람은 5분 이상 숨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우리 생명 유지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공기 압력 단위 1기압은 760mHg, 수온 760mm를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1013.25 mbar 혹은 헥토파스칼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공기의 화학 성분들은 이렇게 질소가 약 78.1%, 여기에 78.1%는 부피 퍼센트입니다. 부피 퍼센트,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 퍼센트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소 20.93,
그 다음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는 탄산가스 0.03%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자, 공기 성분 및 인체 작용, 자, 되어 있는데, 특히, 자, 질소 고온으로 연소시킬 때에 질소산화물 발생됩니다. 질소산화물 NO, 일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 그 다음 N2O라고 아산화질소, 자, 이런 형태의 질소가 존재합니다. 자, 일산화질소는요, 무색무취, 물에 녹아요.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강하게 결합합니다. 산소 결핍을 유발합니다. 산소보다 헤모글로빈에 훨씬 더 잘 결합을 하는 일산화질소, 그 다음 또 일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소 결핍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산화질소는 젓갈색 나타내고요, 인체 기관지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아산화질소 N2O는 일명 스마일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마취제로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유발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소 관련되어 가지고 잠한병이라는, 다시 말해서 잠수부들이 높은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아주 깊은 물 속에 들어갈 때에, 자, 우리 질소가스가요, 체내에 많이 녹아듭니다. 자, 이 녹아든 상태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질소가스가 갑자기 압력이 낮은 물 위로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체내 용해되었던 질소가스가 기포를 형성해서 모세혈관의 혈전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소가스를 서서히 배출하면서 서서히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아주 사망사고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경우에 처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질소가스가 체내에 주로 어디에 많이 녹아들까? 지방에 가장 잘 녹습니다. 그 다음 물에 녹고 혈액 순서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자, 주로 잠수부나 해녀, 지하 터널 공사 인부, 자, 이런 사람들의 직업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한병, 다른 말로 케이슨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산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흡에 필요로 하는 산소입니다. 산소 최적으로는 20.93%고요. 무게 중량으로서는 23.01호인데 약 23%. 그러니까 최적으로는 약 21%, 중량으로는 약 23%입니다. 자, 이렇게 산소 왜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냐? 자, 산소 필요량이요, 안정시 필요한 공기 1시간당 약 500리터를 호흡으로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는 13kL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공기 호흡할 때, 자, 약 부피로 21% 산소를 호흡을 했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다 우리 몸이 흡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약 한 4, 5%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바깥으로 불어 나옵니다. 자, 나오기 때문에 자, 필요 4, 5%가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별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그 영향이요. 자, 10% 이하는 호흡곤란이 오고 7% 이하 산소에서는 질식사를 일으킵니다. 질식사. 만약에 4% 이하 산소 농도에 들어간다면 1분 내에 사망에 이릅니다. 1분 내에 사망에 이릅니다. 치명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 산소 정말로 중요한 산소입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산소로 호흡해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포도당을 호흡해서 공급된 산소로서 포도당이 산화돼서 탄소는 CO2 가스로, 수소는 H2O 물로, 그리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CO2가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갈 거예요. 실내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사람이 호흡에 의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실내에 차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가 실내 공기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자, 나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성인이 안정시에 호기 중에 약 4%의 탄산가스가 증가돼서 실외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도 측정을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로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 1시간 평균치 0.1% 1000ppm 이하로 유지해라.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0.1% 이상 올라가면은 공기 아주 나쁜 상태이다. 환기시켜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우리가 양을 분석 수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 시험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혹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혹은 금지관법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양을 구하는 내용, 실험한 내용이 동영상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금지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금지관이 이와 같이 금지관이 있습니다. 이 금지관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동영상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학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